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채널의 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카센터에서 정비를 하고 집을 갈 때 반드시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카센터 사장님이나 정비사분한테 받으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가서 입고하고 수리를 할 때는 이 견적서를 거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서도 잘 이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견적서는 구두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뭐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얼마냐? 그럼 너 뭐 7만 원입니다. 그러면 7만 원 받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서는 거의 소비자분들한테 안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견적서를 받는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차량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금액을 뽑아보는 겁니다. 산출을 해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품을 판다든가 손품을 판다든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고 뭐 제일 싼 데 가야겠다. 제일 싼 데 가시는 것도 좋은데 사장님들마다 정비사분들마다 자신의 기술료에 대해서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기술료를 산정을 하실 때 조금 높게 산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오너 소비자라면 가격이 싸고 좋고 기술이 좋고 한 번에 원샷 원킬로 딱 고치면 정말 좋죠. 근데 너무 가격은 따지지 말아라. 자동차 제작사 규격품들이 부품이 비싼 거는 여러분 아시죠? 자, 두 번째가 일반품입니다. 일반품도 있고, 자, 세 번째가 재생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부품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A나 B나 C로 이렇게 기호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세서 상에는. 그래서 견적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정비업소 단골이 아닐 경우에 내가 단골 카센터가 한 군데도 없다. 자, 그럴 때는 여기저기 다니시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사장님과 아니면 정비사 분과 토킹 어바웃을 해보시고 좀 면담을 나눠보시고 견적서를 받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백지 종이에 받으셔도 됩니다. 이 견적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정비업소가 책임을 져야 될 것도 거의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비춰주시게 되면, 가번에 차량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 이내 자동차는 점검 정비일로부터 90일 석 달입니다. 자, 나번에 차량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 이내 자동차는 점검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자, 다번에 차량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 정비일로부터 한 달까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역서는 두 부를 작성, 정비 의뢰자에게 한 부를 교부하고 정비 사업자 카센터입니다. 일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 맨 밑에 보시면 뭐 이제 부품 들어가는 그 뭐 제작사 거냐, 재제조품, 리빌트, 재생품, 리버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중고품. 이거 같은 경우는 폐차장 겁니다. 자, 수입 부품 F, 이거는 수입, 말 그대로 수입을 한 부품. 그래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분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A나 B나 C나 F를 이제 부품 뭐 수리를 한 거를 프린트 해드리고, 수량, 단가, 그래서 부가세, 뭐 합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 차가 차량 몇 년이 된 거고 애프터 서비스는 그 해당 정비업소 카센터에서 어떻게 받을 건지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C에 저장하시는 카센터들도 있고 발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 차의 차계부처럼 이거를 모아서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새 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가 나갈 때 내 차가 이러한 거를 정비를 했다. 자,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구입해가는 딜러분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산정을 해드립니다. 관리가 된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카센터는 전국에 거의 없는데, 만약에 CCBB가 있을 때 정비한 부분이 다시 망가졌을 때, 이런 기간 안에 여기를 비춰주시면, 이런 기간 안에 망가진 거는 다시 여러분들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소 가갖고. 그래서 카센터들이 우리는 AS 안 해줘, 그런 업소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다? 점검 정비 견적서와 점검 정비 명세서는 챙겨라. 그래서 내 차에 정비 이력, 내 차에 자동차 공장에서 태어나서 얘가 폐차장 갈 때까지, 아니면 중고차로 매매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이 사랑하는 에마의 정비 이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차갭을 쓰시듯이 얼마만큼 1년에 내가 뭘 수리를 한다든가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애프터 서비스 기간은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이런 이력서 같은 거 챙기고, 명세서라고 했습니다. 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를 이렇게 챙기시면 여러분들 자동차 안전운전하고, 그리고 크게 돈 들어가지 않게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뭐다? 항상 반드시 챙겨라.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정비를 업자에게 의뢰를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명세서를 안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점인 브랜즈, 기아큐, 쉐보레, 쌍용, 삼성,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 특히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AS 기간일 때는 명세서를 거의 안 드리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웃으면서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챙겨서 모아 놓으시면 별도로 연료에 대한 걸 차갭을 안 쓰시더라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에 뭘 수리를 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우리 정비 관리에 필요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더위에 안전운전 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그리고 무더위에 운전하시다 보면 한 가지 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트시게 되면 여러분 브레이크 많이 밀립니다. 일반 상황에서보다. 그거는 진공 배력 장치라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진공으로 당기게 됩니다. 브레이크 우리가 부스터 하이드로백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그런 팁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킬 때는 뭐다? 브레이크가 조금 밀린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은 상식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름철에 잘 알고 계시면 안전운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제 좀 있으면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에어컨 뭐다? 조금 밀린다, 에어컨을 켰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잘 아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지상카센터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힘이 되고 항상 응원이 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어려운 것도 많고 편집에 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저의 채널에서 시청을 끝까지 해주시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늘 겸손하고 노력하는 지산 전장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